완전 범죄란 해당 범죄 사실이 발각되지 않거나 혹은 발각되어도 증거가 없고 있어도 불충분해서 기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러한 완전 범죄를 꿈꾸며 여러 방법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하고는 합니다. 완전 범죄를 꾸미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현장 부재 증명, 즉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범행이 일어난 시간, 자신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줄 알리바이가 있으면 범행 동기가 있다고 해도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죠. 그렇기에 누구의 이득인가를 뜻하는 쿠이 번호보다 현장 부재 증명을 뜻하는 알리바이가 더 우선시됩니다. 물론 범행을 청부하고 자신은 알리바이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결국 범죄를 다른 이와 공유하기에 완전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는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카미야 치카라라는 남성입니다. 그는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던 나쁜 사람이었죠. 1939년에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태어난 카미야. 대학교 교수였던 아버지 덕분에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그의 평온했던 일상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잡혀가고 어머니는 애인을 만들어 집을 나갔거든요. 심지어 2년 뒤 어머니는 애인에게 버림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그는 공장에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녀야 할 정도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어찌 고등학교는 졸업했지만 대학 수험에 실패했던 그는 한 음향기기 제조회사에 들어갔지만 3년 뒤 회사가 도산하며 나와야 했습니다. 두 번의 결혼, 그리고 두 번의 사별. 무엇을 해도 안 되었던 그가 세 번째 아내 될 여성을 만난 것은 1985년 11월 10일. 이케부쿠로 클럽에서 호스티스로 일하는 리사코가 마음에 들었던 그는 만난 지 6일 만에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자신보다 14살이나 많았지만 공인 회계사라며 소개하고 여러 선물 공세를 해오는 그의 청혼을 결국 그녀는 수락했죠. 그렇게 서로 알게 되고 3개월 만에 열린 결혼식. 사람들은 둘의 행복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인 1986년 5월 20일, 리사코는 사망했습니다. 5월 19일에 카미야와 리사코는 오키나와 여행을 위해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왔고 다음날 그녀의 친구 3명과 합류해 인근에 있는 이사가키 섬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20일 오전 11시 40분에 예정대로 친구들과 합류한 그들이 섬으로 떠나려는 찰나 갑자기 카미야가 급한 일이 떠올랐다며 오사카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4명이 재밌게 놀라고 말했던 카미야. 그는 헤어지기 전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라며 알약을 아내에게 건넸고 그녀는 별 의심 없이 그 약을 먹었습니다. 손을 흔드는 그를 뒤로하고 그녀와 친구들은 이시가키 섬으로 향했고 정오가 지날 무렵 섬에 도착해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지만 친구들과 섬을 구경하며 여행을 즐겼던 리사코. 하지만 13시 30분경 그녀는 오한과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대량의 식은땀과 함께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친구들이 119에 신고해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상태는 악화되며 결국 15시경에 사망했죠. 병원 측에선 그녀의 죽음이 단순 병사가 아니라 판단해 경찰에 신고했고 친구들은 카미야에게 전화해 리사코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진단했던 의사의 조언을 받아 카미야에게 부검을 제안했는데 처음에 그는 난색을 표하며 거절했지만 경찰의 설득으로 부검을 승낙했다고 합니다. 부검을 맡은 오노 교수는 리사코의 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고 심장에서 작은 우려를 발견했지만 다른 병적인 이변은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급사로 이어질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오노 교수는 혹시 몰라 그녀의 혈액을 따로 보관해 두었죠. 이 판단이 후에 사건을 해결할 열쇠가 될 줄은 당시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일단 부검 결과에서 별다른 소견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돌아갔고 그 뒤 카미야는 장례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리사코의 친구들은 그가 그녀의 죽음과 연관이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특히 헤어지기 전 그가 그녀에게 준 알약이 무언가 의심스러웠던 친구들은 경찰에 이를 알렸지만 경찰은 만약 그것이 독극물이었다면 그녀가 곧바로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하다못해 부검 시 밝혀졌을 것이라며 이를 무시했죠. 결국 친구들은 언론에 리사코의 죽음을 호소했고 몇몇 언론사가 관심을 보이며 이상한 점들이 포착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리사코의 사망 보험금으로 카미야가 받게 되는 금액이 1억 8,500만 엔, 하나로 18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6개월이라는 단시간에 이 정도의 보험금을 받으려면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꽤 많았을 것입니다. 카미야는 본인을 공인회계사라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마음만 먹었다면 낼 수 있었겠지만 사실 그는 공인회계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리사코의 장례식에 그의 지인이 아무도 안 오고 그의 앞으로 온 헌화 역시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된 언론이 밝혀낸 사실이었죠. 부담되는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그녀의 생명보험금을 유지했고 보험금을 탈 수 있는 6개월 뒤 그녀가 죽었다? 사건의 냄새를 맡은 언론은 더욱 그를 조사했고 과거 그의 아내들의 죽음 역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첫 아내는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보험금은 없었지만 그에겐 아내 몰래 9년간 사귄 애인이 있었죠. 그는 애인과 재혼했고 3년 뒤 두 번째 아내는 급성 신부전으로 사망하며 당시 1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사망하고 2개월 뒤 만난 것이 리사코였는데 그녀 역시 6개월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며 카미야는 18억 원에 달하는 생명보험금을 탈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보험회사는 과거 리사코가 신경계 질환 통원 이력이 있었는데 보험 계약 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보류했지만 카미야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승소하기에 이르렀죠. 당연히 보험회사는 항소했고 곧이어 2심이 시작됐는데 카미야는 갑자기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리사코의 사인이 독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녀를 부검했던 오노 교수의 주장 때문이었죠. 오노 교수가 이를 발표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이상하게 여겨 채취한 혈액으로 독극물 검사를 하던 그는 결국 아코니틴이라는 독성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코니틴은 투구꽃, 우리가 흔히 아는 박옷의 뿌리에서 얻을 수 있는 독으로 조선시대 때 사약에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카미야가 과거 한 꽃집에서 투구꽃을 69화분이나 구매했던 것을 알아냈고 그의 집을 조사한 결과 방 안에서 아코니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언론의 이목이 커지고 이러한 증거들이 발견되자 경시청은 오노 교수가 갖고 있던 혈액에 대해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의뢰 혈액에 아코니틴뿐만 아니라 미세한 테트로도톡신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주로 보거 등 일부 어류가 갖고 있는 생물독인 테트로도톡신. 카미야에게 1000마리의 복섬을 팔았다는 어부가 나타나자 경찰은 1991년 7월 1일에 그를 살인죄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카미야가 아내에게 주었던 알약에 독이 들어있었다며 살인죄를 주장했지만 그는 그게 사실이라면 시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분명 자신과 헤어지기 전 그녀가 알약을 먹었는데 즉효성이 있는 독이 1시간 40분 뒤에 반응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그의 주장. 검찰은 독이 알약 캡슐에 쌓여 있어 늦게 반응한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험 결과 끼케야 늦춰지는 시간은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코니틴이나 테트로도톡신이 그녀의 사망 원인이라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주장했던 카미야. 얼핏 그의 주장은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한 가지 독으로도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데 왜 두 가지의 독을 썼는지에 의문을 가졌던 오노 교수가 그 비밀을 풀기 전까지는 말이죠. 아코니틴과 테트로도톡신 둘 다 즉효성을 가진 독이지만 이 둘이 동시에 체내에 들어가면 서로 독의 효과를 상쇄하는 기량작용이 일어나 독은 순간 반응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테트로도톡신의 독성이 사라지고 아코니틴만 남아 중독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된 오노 교수. 이는 카미야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증거가 됐고 결국 1994년에 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12년 11월에 오사카 의료형무소에서 73살의 나이로 병사한 카미야. 시간차 트릭을 만들어 완전 범죄를 꿈꾸었던 그는 영원히 지옥에서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